그러면 법무사님들한테도 신청 대리권이 있으니까 절차 전반을 모두 대리해서 맡길 수 있냐. 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변호사, 법무사 불문하고 도산법적 법리나 이런 부분들을 전혀 알지 못하면서 명의만 빌려주는 사무실들이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이 업계에서. 끝까지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젠틀한 싸움 딱 유익산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파산 준비하시는 분들 보면은 법무사하고 변호사하고 뭐 광고도 비슷하고 말하는 거나 설명하는 거나 큰 차이도 없어 보이고 결과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둘의 차이가 뭐냐? 변호사가 이제 수임료만 더 비싼 거 아니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두 직역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고 선임하실 때는 어떤 부분들을 더 중점적으로 고려하셔야 되는지를 한번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일단 변호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대부분은 잘 아실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법무사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려보면 현재는 법무사라는 명칭으로 이제 불리지만 과거에는 사법서사라는 명칭이었거든요. 사법서사라는 건 한자말인데 이거에 대응되는 말로 행정서사라는 직업도 있었어요. 현재는 행정사라는 직군인데 이 서사라는 거는 뭐냐? 기본적으로 서류 작성을 대행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반면에 이제 변호사는 소송 대리권, 뭐 포괄적 대리권이라고 해서 당사자를 대리한다는 거는 대신해서 어떤 행위들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소송 대리라는 거는 당사자를 대신을 해서 소송 업무 전반을 수행하는 거라는 뜻이니까 이런 데에서 이제 1차적인 차이는 있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회생 파산 분야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라는 거를 이제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려 보면은 개인회생, 개인 파산 신청 대리권이라는 게 몇 년 전에 신설이 됐거든요. 법무사님들도 당사자를 대리해서 개인회생, 개인파산 사건을 신청하는 거를 대리할 수 있다라는 의미고 변호사는 원래부터도 포괄적 대리권이 있으니까 사건을 수임을 해가지고 신청부터 고정, 대응, 면책 신청까지 해서 모든 절차 전반을 다 대리해서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 법무사님들한테도 신청 대리권이 있으니까 절차 전반을 모두 대리해서 맡길 수 있냐. 이 부분이 조금 최근에 이제 법 쪽에서 이슈가 있었는데 뭐 현재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은 신청 대리에 국한되는 거고 절차별로 수행할 때는 단계별로 별도로 위임 계약을 체결해서 각각 따로 이제 수임을 해야 된다 판단을 했었거든요. 전 단계를 맡아서 대리하는 것과 각각의 단계별로 별개의 위임 계약을 체결을 해서 대리하는 거에는 좀 차이는 있겠죠. 결국에는 소송 사건이라면은 법무사와 변호사의 차이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변호사는 포괄적으로 대리를 하니까 모든 업무를 대신을 해서 변론기일에 출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변호사가 당사자를 대신을 해서 법정에 출석을 해서 당사자 대신에 진술을 하고 증거 자료를 제출을 하고 주장을 하고 할 수 있는데 반면에 만약에 법무사를 통해서 대서 업무를 맡긴 거다라고 하면 소송 대리권은 없잖아요. 그러면 기일에 출석을 해야 되면은 그 부분은 당사자가 직접 법원에 출석을 해서 변론도 직접 해야 되고 증거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직접 제출해야 되는 차이가 있는데 이제 회생 파산, 특히나 개인 회생 파산 영역에 국한해서 놓고 보면은 실제로 변론이 열리지 않고 신문기일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직접 법원에 갈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는 큰 차이는 없을 수가 있어요. 개인 회생 파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법원의 보정에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그리고 그 보정에 대응하는 거에 따라서 변제율이 엄청나게 차이 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부당한 보정 권고에 대응하고 맞서 싸우려면 개인적으로는 변호사한테 맡긴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은 드는데 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명의만 빌려주는 사무실들이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이 업계에서. 변호사, 법무사 불문하고 도산법적 법리나 이런 부분들을 전혀 알지 못하면서 그냥 단순히 사무장에 의해서 사건이 굴러가는 사무실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질적인 업무 수행하는 사람들은 직원들이 다 하는 거니까 그런 경우라면은 어떤 사무실이든 차이는 없을 수밖에 없겠죠. 결국에는 법무사, 변호사 틀에서 생각하시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더 좋은 사무실을 구할 수 있는 기준, 예를 들어서 변호사나 법무사와 직접 소통이 가능하다든지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열려 있다든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도 항상 친절하고 소통이 잘 되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 각종 비용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는 있는지, 수임료 대출을 혹여라도 알선하고 있는 사무실이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더 고려하셔가지고 사무실 선택에 좀 신중을 기하시는 게 단지 법무사, 변호사의 틀에 갇혀 있는 것보다는 훨씬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